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축사표준 설계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축 설계도는 건축사가 제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축사표준 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설계도면을 말합니다. 축사표준 설계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건축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가 절감되며 건축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어 감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사표준 설계도는 다중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설계를 하였고 건축물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일반 철골과 경량 철골 두 가지로 설계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 규모의 경우 사육 규모로는 번시구사 최소 60도에서 최대 150도까지이며 비유구사의 경우 최소 86도에서 최대 229도까지 사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축사표준 도면의 상한 면적인 17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사표준 설계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체계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사 건축이 가능한 토지 용도가 구별되어 있고 축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서는 축사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의 현황 파악과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건물의 상한 면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의 사육 규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사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상한 건축 면적 내에서 축사 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축사에 필요한 면적과 소독, 그리고 방역에 필요한 면적, 가축의 분뇨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하여 필요한 건물의 동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토지의 진입로를 중심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부분과 부속시설을 적절히 배치하고 관련된 평면을 작성하거나 축사 표준도에 있는 관련 도면으로 구성해 검토하고 다섯 번째로 해당 토지와 이에 따른 건물 규모를 확정하였지만 공사비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정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건축 인허가로 진행을 하는데요. 건축 인허가에서 100% 축사 표준도를 이용하여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안전에 관한 토목도면과 가축 분뇨를 위한 배출허가용 도서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므로 건축설계사무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의 진행 과정은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허가권자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축사 표준도와 상이할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에 개발된 축사표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한우 축사표준 설계도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우사 조감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축사 이외의 부속 건물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건축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 분뇨법 등과 연계하여 건축 행정을 해야 합니다. 축사 표준도에서는 축사만 설계하였기 때문에 부속 건물 설계는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치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치도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단 방역을 위한 배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농장을 사육공간과 완충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육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 차량과 외부인은 사육시설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차량은 외부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득이 사육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은 소독시설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고, 네 번째로 사료 차량의 경우에는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사료만 공급이 가능한 시설과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사료 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의 전파가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사료 차량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별도의 출구를 만들어서 가축 분뇨 반출 차량이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고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완충 공간을 이용하여 출입구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설 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농장 사무실은 사육시설 내에 배치하고 외부인의 접근은 외부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관리 인원은 내부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독시설은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하여 출입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독액이 분무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인 주차장은 소독시설 밖에 위치하고 외부 담장으로 구획된 곳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료의 저장고인 사료비는 사육시설 내에 배치하고 사료를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축산단지가 커서 사료의 반입에 문제가 되면 축사 내부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또는 자동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료 창고, 건초 창고, 물품 창고 등의 창고는 외부 반입과 내부 반출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하고 선입 선출 방식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퇴비사, 즉 가축의 분뇨를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은 내부 울타리와 외부 울타리 사이에 축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반출은 분뇨 반출 전용 출입구를 통하여 외부에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한우사는 번식을 위한 번식우사와 비육을 위한 비육우사로 크게 분류되는데요. 번식우사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여 송아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송아지를 포유하는 단계까지 사육하는 축사를 말하며 이러한 번식우사는 임신사, 분만사, 포유우사로 구성됩니다. 만일 한 개동일 경우 임신방, 분만방, 포유방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육우사는 포유 후 출하까지 사육하는 우사로 번식우사에 비해 사육 단계가 단순하여 우사의 형태도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사육 밀도는 사육 규모와 사육 면적을 결정하는데요. 번식우사는 임신 후를 위한 운동 공간과 분만을 위한 공간, 그리고 출산 후 송아지와 함께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마리당 10제곱미터의 사육 밀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는 사육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비육우사의 경우에는 번식우사보다는 적은 마리당 7제곱미터를 적용하여 사육 규모를 결정합니다. 사육 면적은 사육되는 소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번식우가 60두일 경우 사육 밀도 마리당 10제곱미터를 곱하면 600제곱미터가 되고 비육우가 86두일 경우 사육 밀도 마리당 7제곱미터를 곱하면 600제곱미터가 됩니다. 사육 면적은 번식우사의 경우 최소 600제곱미터에서 최대 1500제곱미터로 설계되었고 비육우사의 경우 최소 600제곱미터에서 최대 1600제곱미터까지 설계되었습니다. 건축 면적은 중앙 통로와 처마 길이 3m까지 제외되기 때문에 사육 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분뇨 수거 방식은 한우사의 특성상 깔집우사로 설계되어 트랙터 또는 스키드로더 등으로 수거하여 퇴비사 또는 분뇨 저장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고로 퇴비사 또는 분뇨 처리 시설에 관한 도면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 사항이므로 축사 표준 설계도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환기 방식은 자연 환기 방식이지만 혹서기에 대비하여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계 설비 도면에 수록하였고 구조 재료는 H형 강과 PEB의 두 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료 투입은 인력급이, TMR급이, 자동급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급수 방식은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한 가온급수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설계의 가변 범위를 살펴보면 번식우사와 비육우사 각각 최소 규모와 최대 규모로 구분되며 우사의 폭은 27m, 29m, 32m로 세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구조재료는 H빔 구조재와 PEB 구조재로 구분하였으며 지역별 하중 조건은 전국을 케이스-1A부터 케이스-3B까지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조재의 크기를 적용하였습니다. 한우사의 기본 모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방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10m의 한 칸을 기본 모듈로 하여 가변형으로 설계하여 번식우의 경우 5두, 비육우의 경우에는 7두를 사육할 수 있는 모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방을 사육 조건이나 규모에 적합하게 조합해 구성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처마의 길이는 1.5m, 2m, 3m의 세 가지로 설계하여 소의 이동 통로 또는 급수조, 자동 포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작업 통로인 중앙 통로는 4m, 5m, 6m의 세 가지로 설계하여 사조 또는 작업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어서 번식우사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식우사는 임신과 분만, 포유의 사육 단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책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변형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임신우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우방 칸막이를 중앙으로 모아서 임신 후의 운동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포유우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우방 칸막이를 한 곳으로 모아서 송아지를 분리할 수 있는 송아지방으로 활용하거나 우방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원령별로 송아지를 분리할 수 있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송아지방에는 송아지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육 형태에 따른 번식우사의 도면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은 전체를 분만우사로 활용하는 경우의 도면입니다. 두 번째 도면은 전체를 포유우사로 활용하는 경우의 도면이며 세 번째 도면은 전체를 임신우사로 활용하는 경우의 도면입니다. 마지막 도면은 분만과 임신, 포유사로 일괄 사육할 수 있는 경우의 도면입니다. 다음으로 한우 축사의 지붕 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은 자연 채광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계피식 지붕을 설치하여 자연 채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투과율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붕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면은 채광창과 강판을 교대로 배치하여 균일한 채광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면은 채광창을 중앙에 배치하여 동절기 북쪽 우방에 많은 햇볕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여름철 직사광선은 중앙 통로에 있게 되기 때문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다 유용한 채광 방법입니다. 세 번째 도면은 지붕 채광이 필요 없을 경우 지붕 전체를 강판으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도면은 동절기 북쪽 우방에 많은 햇볕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데요. 여름철 남쪽 우방에서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한우우사의 단면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붕의 경사도는 12분의 4를 반드시 지켜서 자연환기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하고 처마 높이는 5m로 설계되어 자연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마의 길이는 1.5에서 3m로 설계되어 필요한 치수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마루 배기구는 지붕 경사도 12분의 4와 연계되어 30cm 이상 상시 개방해야 원활한 자연환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초의 깊이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동결선 이하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우 축사의 ICT 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CT는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로 통신설비와 결합하여 관리사무실 또는 휴대폰으로 농장의 자동화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ICT 기술이 한우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화면에 한우사의 ICT 개념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ICT 장비는 농가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ICT 중앙 제어 장치는 관리실에서 총괄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ICT 적용 장치 중 우사 내부 환경 관리를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정형 CCTV의 경우 분만호를 관찰하는 등 개체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우사 내부의 환경을 CCTV를 통해 영상으로 촬영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저장하고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우사의 환경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료 자동급이기는 어미소와 경산호를 위한 장치인데요. 우군별로 설치하여 체중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기록 관리하고 전자태그 인식 장치를 부착하여 개체별 인식과 개체 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균일할 경우에는 계량컵을 이용한 자동 사료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동 목걸이당 1개씩 설치합니다. ICT 장비의 설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료 자동급이기는 사조 또는 소이동 통로에 설치하며 건초와 같은 조사료는 기계장치 또는 인력으로 사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 모니터링 센서는 온도와 습도, 유해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우방 상부, 소의 머리 높이에서 1에서 2m 위쪽에 설치합니다. 이러한 환경 모니터링 센서는 우방별로 설치해야 하지만 우군별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CCTV는 회전용과 고정용을 적소에 설치하는데요. 특히 분만이 예정되어 있는 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고정용을 집중하여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정밀기기 장비는 낙뢰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회 설비 또는 낙뢰 방지 설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컨트롤러는 ICT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장비로서 작업 통로에 초입에 설치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관리 사무실에 설치합니다. 송아지 자동 포유기는 송아지방에 설치하며 초유급유는 인력으로 급유하고 포유기간에만 자동 포유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운용합니다. 지금부터 농협축산정보센터의 자료실 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를 열람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농협축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자료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실에서 축사 표준 설계도 항목을 선택하고 한우를 선택하면 축사 표준 설계도 전부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건축 도면과 구조 도면, 기계 설비 도면, 전기, 통신, 소방 도면으로 구분하여 전 도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변형으로 설계되어 기본 모듈을 이용해 조합하게 되면 최소 건물 길이 35m에서 최대 건물 길이의 경우 번시구는 75m, 비유구는 80m까지 5m 단위로 증가하여 면적을 원하는 규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구성표를 보면 건물의 폭을 27m, 29m, 32m로 구분하여 표기하였고 사육 가능한 두수를 사육 규모에 수록했습니다. 도면은 최소 규모와 최대 규모의 두 종이 제작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도면은 최소 규모인 30m 길이의 우사평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인 75m 길이의 번식우사 평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시된 도면은 인면도이며 인면도는 축사의 전후 좌우의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도면은 단면도인데요. 단면도에는 건물의 높이와 지붕 경사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는 지역별 동결선을 지켜서 설치해야 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도면은 철골 구조 도면입니다. 평면도에는 부재의 부호가 표기됩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지역별 부재의 치수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재의 치수는 지역별로 달리 계산되었기 때문에 지역별 하중 조건에 적합한 구조 재료를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는 전국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하중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하중 조건을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제시된 도면은 콘크리트 구조 도면으로 마찬가지로 부재의 치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재의 크기는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기초의 크기는 집안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도면은 철골 접합 상세 도면인데요. 철골 부재별 이음과 접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도면은 우방 칸막이 상세 도면으로 번시구사에 적용되는 상세도인데요. 포유 우방에 적용되는 우방 칸막이의 경우에는 송아지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와 파이프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 단계별 우방 칸막이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외에 기계 설비 도면, 전기 도면과 급수 방법과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한 가온 급수기 도면도 참고해야 합니다. 환기 방식은 자연 환기 방식을 적용하였지만 축사 내의 원활한 공기 순환을 위해 우사 전용 팬을 우방당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력은 각 동의 분전반에서 집중 제어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전압 방식은 1HP 미만은 1파이 220V, 1HP 이상은 3파이 380V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도면은 기계설비 도면입니다. 기계설비 도면은 가축 사육에 필요한 급수 설비와 환기 설비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급수기는 동절기에도 얼지 않도록 가온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청소를 위한 배수구가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환기 설비의 경우에는 우방당 1개씩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기 설비 도면은 가축 사육에 필요한 동력을 위한 간선 설비 도면과 전등 설비 도면, 접지 필요 설비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신 도면은 CCTV를 비롯한 ICT 관련 장비를 위한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도면입니다. 소방 도면은 화재 시 비상경보 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도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맞는 축사 표준 설계도를 찾아야 합니다. 한우를 위한 축사 표준 설계도가 개발된 것은 1989년부터 2023년 현재 총 20종이 개발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것은 2017년에 공고된 한 종만 유효합니다. 2017년에 공고된 한우사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5m 곱하기 10m의 우방을 복렬로 배치한 형태로 그동안 개발된 것과 다르게 중앙 작업 통로, 즉 사조가 있는 부분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우방 면적만 면적에 산입이 되니 그만큼 유효 면적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축사 표준 설계도면입니다. 반면 그 전에 개발된 것은 중앙 통로와 초마 부분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었기 때문에 2017년 개발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 이외에도 건축 행정을 위한 도서를 구성하여야 하는데요.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허가를 위한 도서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축산업 허가를 위한 도서를 같이 작업해서 건축 행정을 위한 전체 시설 배치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축사 표준 설계도 한우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